챕터 4.2는 널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거기 컬럼들이 있고, 컬럼들에 의해서 컬럼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을 때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들의 합이 이제 널 스페이스가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그 매트릭스에서 널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하고 그 두 가지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장인데요. 먼저 이제 널 스페이스부터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이제 셋이죠.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매트릭스 식으로 AX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A는 이 똑같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개수를 가져온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A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AX는 0을 만족하는 솔루션 셋이 이 널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call the set of X, 그러니까 이 솔루션의 셋을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솔루션 셋이냐면 AX는 0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어떤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것의 널 스페이스는 이제 널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AX는 0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자, AX는 0의 솔루션 셋이 널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널 스페이스를 구하려고 이 식을 풀어보면은 이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A 가져오고 옆에 00 넣어가지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고 로우 오퍼레이션을 좀 해봤더니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게 에실론 폼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x1, 2, 3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봤더니 x2는 마이너스 2분의 3 x3고, 그 다음에 x1은 3x2 플러스 2x3니까 x1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2x2 x3가 마이너스 2x3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한 x2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x3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x3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벡터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하고 x3를 곱한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널 스페이스는 이 벡터 방향으로 이제 어떤 임의의 스칼라 x3를 곱한 어떤 점들도,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스칼라에 대해서 그냥 임의의 실수 x3에 대해서 모든 x3에 대해서 이제 x 집합을 구하면은 그게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널 스페이스에서 이 스페이스란 단어는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널 스페이스가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0벡터가 들어있고,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 하면 그 벡터에 0벡터가 들어있고 뭐 더하기에 닫혀있고 상수곱에 닫혀있는 그런 벡터 셋을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는 n by n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것의 널 스페이스는 n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널 스페이스는 n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만약에 3by 5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곱해지는 x는 5차원이잖아요. 5차원. 그 다음에 이게 곱해져서 3차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널 스페이스의 정의가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의 집합이에요. x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a가 m by n 차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5가 n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컬럼이 n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이제 x의 차원이 컬럼의 개수와 x의 차원수가 컬럼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컬럼 수만큼의 차원의 서브 스페이스가 된다. 널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집합이 널 스페이스니까 널 스페이스는 이런 5차원 공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가 된다. 당연하면 이제 여기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서브 스페이스라는 단어에 이제 널 스페이스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말이 되고, 즉 0을 포함하고 덧셈과 스칼라 곱해 닫혀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그런 벡터 스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이룬다. 그게 왜 그런지는 밑에 증명이 되어 있고요. 자, 널 A라고 하는 거는 AX는 0을 만족하는 솔루션의 집합인데, 일단 그냥 이미 어떤 벡터 U와 V가 널 A에 들어있다고 해봐요. A 곱하기 U도 0이고, A 곱하기 V도 0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하기에 닫혀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U 플러스 V가 널 A에 들어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A 곱하기 U 플러스 A 곱하기 V. 근데 둘 다 0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0 더하기 0에서 0 나오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을 해도 어떤 U가 스칼라 U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도 결국에는 AU 곱하기 함이 0벡터 나오니까 뭐 스칼라가 뭐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0이다 곱하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0벡터도 당연히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죠. A에다가 U가 그냥 0벡터라고 하면 네, 그냥 A 곱하기 0벡터 하면 당연히 0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에 0벡터는 n차원 벡터고 여기는 m차원 벡터예요. 두 개가 달라요. 네,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잖아요. 어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서 x가 0이면 당연히 ax는 0이죠. 네. 그 성질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0벡터도 포함하고 더하기도 닫혀있고 스칼라 곱에도 닫혀있으니까 이 널 스페이스는 이제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 혹은 이제 n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음에 example 2는 H라는 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A, B, C, D, 그러니까 4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할 때, 4차원 공간의 어떤 좌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H가 요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좌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H가 4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이걸 두 개를 봤을 때 이건 딱 봐도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나올 것 같죠. 왜냐면 여기 어떤 뭐 1, 3, 4 이런 상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씩에 그냥 변수들끼리의 관계식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고,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를 행렬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렬식으로 이 식을 행렬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AX는 0을 만족하는 X들이 있으면은 그 X들의 집합이 이제 널 스페이스가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나면은 이 Theorem 2에서 AX는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0이 나오는 그런 X들의 집합은 n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이미 띠오럼이 나왔고 증명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면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ABCD는 이 식을 만족하는 ABCD는 당연히 4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은
이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의 스패닝 셋을 찾아라. 그러니까 스패닝 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베이시스랑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널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널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벡터들의 집합을 찾아라 라는 건데, 그 벡터들의 최소 집합이 베이시스인 거고, 뭐 거기서 벡터들이 더 늘어나도 그걸 뭐 그 스페이스 안에,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벡터를 뭐 100개를 놔도 걔들 가지고 스팬하면 어차피 널 스페이스 나오긴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최소한으로 그 벡터들의 집합을, 그러니까 기본 스패닝 셋을 최소로 한 게 베이시스니까 뭐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널 스페이스의 스패닝 셋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일단은 널 스페이스를 찾아야겠죠. 널 스페이스를 찾으려면 이걸 풀어야 되죠. AX는 0. 그래서 이거 여기 AX는 0에 대한 0을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놓고 여기다가 0, 0, 0, 0 놓고 0, 0, 0, 0 놓고 에실론 폼으로 정리하니까 요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피벗이 2개가 모이고 나머지 2개는 나머지 3개는 피벗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베이직 베리어블이 2개가 있고 x1, 3는 베이직 베리어블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x2, x4, x5는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3개 있으니까 널 스페이스의 기본 벡터도 최소 3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 요 식을 이제 풀었더니 제너럴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은 x1, 2, 3, 4, 5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프리 베리어블들로 묶어가지고 벡터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즉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x1, 2, 3, 4, 5는 이 세 개의 벡터에다가 웨이트를 x2, 4, 5를 이제 곱해서 더한 그런 이제 이 세 개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온 널 스페이스는 이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공간의 스패닝 셋은 이 UVW 이 세 개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VW가 이 널 스페이스의 스패닝 셋이라고 볼 수가 있다. AX는 0의 솔루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X2, 4, 5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면 이 널 스페이스가 UVW를 스팬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UVW가 스패닝 셋이라고, 널 스페이스의 스패닝 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패닝 셋을 구했을 때 이 스패닝 셋이, 여기서 구한 이 스패닝 셋이 자동으로 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구한 스패닝 셋은 UVW는 자동적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선형 독립적이다. 이게 선형 독립적이어야 할 이유는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명확히 드러나진 않는데, 좀 더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내용인데 2장에서도 이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 개념을 좀 가져가서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A의 컬럼은, 넘버 오브 컬럼은 n개예요. n개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피벗 컬럼들의 개수와 넌 피벗 컬럼들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뭐 컬럼이 5개인데 여기가 3개면 여기가 2개인 거예요. 피벗이 3개면 논 피벗이 2개인 거죠. 근데 여기 논 피벗 컬럼의 개수가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 3개가 있으면은 이제 3개의 논 피벗 포지션이 있으면은 3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거고, 그거는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게 되죠.
근데 어, 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수가 이 디멘전의 정의는 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 수와 같은 거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베이시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라는 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증명하는 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널 스페이스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에서 나온 그 벡터들은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그리고 널 A가 논제로 벡터를 포함할 때,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non trivial 솔루션이 존재할 때, number of vectors in spanning set은 spanning set for null A.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umber of free variable과 같다. AX는 0을 만들 때, 이때 여기서 이 말은 이 spanning set의 number of vectors in spanning set for null A라고 하는 거는 null A의 디멘전을 말하는 거고, 이 디멘전은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 베리어블 수와 그 다음에 디멘전이랑 같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프리 베리어블에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해요. 왜냐면 이 세 개의 벡터가 널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컬럼 스페이스는 이제 널 스페이스랑 서로 아예 다른 차원,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른 유니버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컬럼 스페이스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그냥 콜 A라고 기호로 쓸 수가 있고, 모든 이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 이 컬럼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콜 A는 매트릭스 A에 들어있는 모든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밑에 시어럼을 보면은 m/n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는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되어 있어요. m차원 공간. 여기 m차원인데 널 스페이스는 아까 티오럼에서 n차원 공간이라고 했죠. n차원 공간이고 여기는 m차원 공간이죠. 그러니까 아예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는 아예 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들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예. 어떤 매트릭스가 A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미 n차원 벡터를 n차원 벡터 x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미 n차원 벡터 x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B의 집합이 이 콜 A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콜 A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다. 레인지라고 하는 건 이제 도메인에서 이제 나가는 트랜스폼된 결과 영역을 말하는 거죠. 매트릭스 A를 찾아라 서치된 W가 콜 A가 되는, 그러니까 W라는 게 지금 여기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W라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여기 벡터 스페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이 벡터들의 집합을 좀 분해해서 보니까 A, B로 나눠서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칼라는 임의의 그냥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 W라고 하는 거는 6, 1-7, 1-0의 이 두 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W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두 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벡터 스페이스가 W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컬럼 스페이스가 이거랑 똑같아지려면 그냥 이대로 그냥 컬럼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이거면은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니까 뭐 이 콜 이렇게 매트릭스 A를 이렇게 잡으면은 콜 A랑 이거랑 같아지겠죠. 네.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의 스팬으로 만든 게 컬럼이니까. 네. 그 다음에 n×n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는 그냥 m차원 공간하고 같아지는데, 어떨 때 같아지냐면 AX는 B가 m차원 공간의 모든 B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컬럼 스페이스가 m차원 공간하고 같아지는데, 언제 같아지냐면 AX는 B가 모든 m차원 공간의 B에 대해서 X 솔루션이 존재할 때, 그때 컬럼 A가 m차원 공간하고 똑같아진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m차원 공간의 임의의 아무 벡터, m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아무 벡터라도 이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B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m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벡터 B라도 A에 들어있는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B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A의 컬럼 스페이스와 m차원 공간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연결이 뭐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좀 비교해 볼 만한 가치는 있죠. 자, 이런 AX는 B가 있을 때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AX는 B가 뭐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B가 될 수 있는 모든 벡터가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 AX는 0을 만족하는 모든 X가 널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있을 때 컬럼 스페이스는 이 이퀄 옆에 있는 이 B들의 공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는 A에 곱해지는 이 X의 공간이 널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X가 될 수 있는 이제 n차원 공간 중에서 그 중에 일부 서브스페이스가 널 스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A가 n×n이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m 차원에 들어있고 널 스페이스는 n 차원에 들어있다.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둘 사이 어떤 선형적인 관계도 없고 있을 수가 없고, 근데 두 개가 서로 이제 약간 독립적인 성질이 있는데, 어떤 벡터가 널 스페이스에도 들어있고 컬럼 스페이스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두 개가 m과 n, 그러니까 두 개의 차원이 아예 다르면은 그런 것도 아예 불가능한데, A가 그냥 n×n이라고 하면 널 스페이스도 n 차원이고 컬럼 스페이스도 n 차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로 벡터가 아닌데 이게 어떤 벡터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서도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벡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벡터가 U라는 벡터가 A에다 곱하면 0이 나오는데 어떤 벡터 V를 곱해가지고 U라는 벡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가 어떻게 그냥 딱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유젠플 6을 보면은 자, 5번에 있는, 예제 5번에 있는 매트릭스 A에 대해서 find 논제로 벡터인 컬럼 A, 논제로 벡터를 찾아라. 그리고 논제로 ves터인 널 A. 그러니까 그냥 컬럼 A와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0벡터는 원래 0벡터는 모든 서브 스페이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0벡터를 제외하고 구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그냥 아무 벡터 하나만 찾아라 라고 하면 컬럼 스페이스는 원래 이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 하나도, 여기 들어있는 컬럼 하나 자체가 이미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네 개의 벡터 모두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컬럼인 2, 3이 그냥 이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벡터 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뭐 이걸 명시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AX는 B가 이제 컨시스턴트한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건데, 뭐 원래 컬럼 스페이스의 정의가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그냥 컬럼 아무거나 가져오면은 그게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찾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AX는 0이라는 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A하고 0하고 이제 놓고 에실론 폼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나오네. X3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4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4는 0이고 X2 X3는 0이다. X1도 0이다. X1은 마이너스 9, X3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X1은 마이너스 9, X3고,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답이 나왔고, 이 답을 이제, 벡터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X는 이거 곱하기 X3라고 볼 수가 있죠. 이 X3는 그냥 프리 베리어블 임의의 상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X3가 뭐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상수 아무거나 이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X가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X3 대신에 그냥 1을 넣으면, X3에다 1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9, 5, 1, 0이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벡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xample 7을 보면은, 자, 똑같은 매트릭스 A에 대해서 U와 V가 있을 때, U라는 벡터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U가 컬럼 스페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래요. 자, 널 스페이스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려면 그냥 A랑 곱해가지고 0벡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이렇게요. U랑 곱해가지고 0벡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0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U는 널 스페이스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A에다가 어떤 벡터 X를 곱해가지고 U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U라는 차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4차원의 AX에다가 A에다가 벡터를 곱하면은 이게 3차원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4차원 벡터 자체가 나오는 게 원래 불가능하고, 그래서 U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지 않다. 네, 둘 다 노노네요. 노노.
또 no. 그 다음에 이번엔 V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봐라. V라는 이런 특정한 벡터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으려면 A에다가 X를 곱해서 V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식이 가능해야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써있네요. 네. AX는 V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보려면, 이걸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고, 에슐론 폼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피벗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네요. 이게 원래 답이 안 나오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에슐론 폼을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답이 있고요. 답이 있으니까 이 V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원래 푸는 게 AX는 뭐 V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은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하고요. 이거는 yes. 그 다음에 V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냐. V가 3차원 벡터죠. 여기 보면 3차원 벡터인데 널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4차원 벡터예요. 그러니까 3차원 벡터가 4차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노가 되겠죠. 원래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는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사이의 어떤 비교 관계, 비교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널 스페이스와 이제 컬럼 스페이스가 있죠. 널 스페이스는 n 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이라고 했을 때 이 컬럼의 개수만큼의 차원의 서브 스페이스고, 컬럼 스페이스는 이 로우의 개수, 그러니까 세로 길이죠. 예. 매트릭스의 세로 길이의 서브 스페이스다. m차원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ull space는 implicitly defined. 그러니까 그냥 AX가 0이 나오는지를 여기 AX가 0이 나오는 그런 벡터들의 모음을 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면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implicitly는 암시적으로, 즉 AX0이라는 이 식을 이제 풀어야 되죠. 풀어가지고 x를 어떤 프리 베리어블과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줘야 이제 널 스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이거 뭔가 풀어야 된다. 널 스페이스를 구하려면. 반면에 컬럼 스페이스는 이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반면에 컬럼 스페이스는 어떠냐면 그냥 그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컬럼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이 컬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AX는 B라는 식이 있을 때 이미 X, 그러니까 모든 X 벡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B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 A에 들어있는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벡터들이 컬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명시적으로 구할 수 있다. 컬럼 스페이스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를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벡터를 구하는 거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는지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제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벡터를 찾는 거는 그냥 각각의 여기 A라는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각각의 컬럼들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컬럼들을 보면 바로 컬럼 스페이스 위에 벡터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의 그 엔트리, 그러니까 벡터들의 그냥 들어있는 그 숫자들과
A에 들어있는 엔트리들의 어떤 숫자적인 관계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AX는 0이다. 근데 이제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과 벡터들에 들어있는 숫자들, 엔트리들하고 그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엔트리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왜냐면 A라는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컬럼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의 엔트리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V는 이제 AV는 0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V는 어떤 AX는 V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에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AX는 V다라는 이 식에 솔루션이 있으면 이게 컨시스턴트 하면 이 벡터 V가 이 컬럼 스페이스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을 보면은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이 벡터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쉬워요. 왜냐면 그냥 AV를 곱해가지고 이게 0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근데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건 좀 연산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AX는 V가 컨시스턴트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AX는 V 써놓고 여기 있는 X를 풀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해가 있어야 이 V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에슐론 폼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널 스페이스가 그냥 0 벡터만 들어있는 그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AX는 0이 only trivial solution. 그러니까 X가 0 벡터인 X가 0 벡터인 이런 해밖에 없을 때 널 스페이스가 그냥 0 벡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두 개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AX는 0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졌다는 게 X는 0 벡터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A의 널 스페이스가 그냥 0 벡터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두 개가 뭐 거의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는 M 차원 공간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언제 같아지냐면 모든 그 M 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 B에 대해서 AX는 B가 솔루션을 가질 때 그러니까 네 이거랑 뭐 같은 말이죠. 예.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가 M차원 공간하고 같아지려면 M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이제 AX는 B가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이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가 0이다. 이 7번이랑 같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떨 때 널 스페이스가 그냥 0 벡터만 들어있냐면 X는 X가 이제 AX로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 to 1일 때 그러니까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 to 1이려면 AX는 0이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AX는 B라는 이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X를 AX로 보내는데 이 AX가 B인 뭐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 to 1이 되려면 여기 있는 그 A의 컬럼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A에 있는 컬럼들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AX는 0이 only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 라는 걸 그 인버터블 시어럼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랑 거의 같은 말이고요. AX는 0이고 트리비얼 솔루션만은 가진다 라는 거는 이 AX는 B가 1 to 1 AX는 B에서 X와 B가 이제 1 to 1 관계가 있다 라는 거고
뭐 여기서도 이제 7번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컬럼 스페이스가 m차원 공간하고 같다는 거는 이제 x가 ax로 가는데 이게 온투 관계다. 온투 관계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래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모든 m차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m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a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x. 그러니까 x는 원래 이게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건 x인데 x를 여기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점들을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러니까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트랜스폼하면은 이 n차원 공간을 꽉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온투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옮기면 코어 도메인을 꽉 채워서 코어 도메인과 레인지가 똑같아진다. 뭐 그때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온투 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데피니션이 있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는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가는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어떤 벡터 X를 이제 TX라는 유니크한 벡터, 유일한 벡터로 옮기는데 이 TX는 이제 W라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옮기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는 이 두 개를 더해서 트랜스폼 하나, 각각을 트랜스폼해서 더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스칼라 곱을 해서 트랜스폼 한 다음에 스칼라 곱을 하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냥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더하기랑 스칼라 곱에 닫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커널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널 스페이스랑 거의 같은 거예요. 널 스페이스랑 같은 건데 이 커널이라는 개념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봤을 때 이 트랜스폼에서 0벡터가 나오는 그런 도메인에 있는 벡터, 이 U라는 벡터가 이런 U라는 벡터가 커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매트릭스 A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매트릭스 A의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할 때는 주로 이제 커널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이 AX는 0이다 혹은 TU가 0이다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TU는 AU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커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행렬 관점에서 보면은 널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V에서 W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매핑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에 그냥 X를 AX로 매핑하는 거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인지는 이 W가 되는 거고 이 W는 A의 컬럼 스페이스랑 같은 거고 왜냐면 이 W는 이 AX를 이제 A에다가 어떤 도메인에 있는 벡터 X를 곱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에 이 AX라는 게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 W는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컬럼 스페이스는 코도메인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n by m이라고 하면은 m차원 공간
여기 WW는 M차원 공간 안에 W는 이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도메인이 이게 M차원 공간인 거고 W는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널, 이런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널은 그냥 A의 널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널 스페이스는 V, 이 도메인의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있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 중에서 이 0으로 매핑이 되는 그런 벡터들의 집합을 이제 커널 오브 T라고 하고, 그거는 결국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랑 같고, 그거는 결국에 이제 도메인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까지 4.2였고요 4.2에서는 이제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뭐 그 개념과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4.3은 Linearly Independent Set,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라는 거는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의 조합인데, 베이시스는 그냥 벡터들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채우는 공간을 스패닝할 수 있는 최소의 벡터의 셋을 이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거 이제 뒤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벡터셋 V가 있는데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다면, 일단 정의부터 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많이 했었죠. 자, 이것들을 조합해서 0벡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C1부터 CP까지의 개수들이 다 0이어야만 이것들을 조합해서 0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질 때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즉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여기 개수들이 C1부터 CP까지 0이 아닌 이 개수들을 가지고 0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이걸 0벡터로 0이 아닌 개수로 0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서로 선형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벡터셋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이제 non-trivial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이게 C1부터 CP가 not all zero, 그러니까 뭐 일부는 제로라고 할지라도 한두 개라도 제로가 하나인 경우는 없을 테고, 한 두 개 이상 0이 아닌 숫자가 이제 있을 수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0이 아닌 그 앞에 0이 아닌 개수들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이 식을 이제 linear dependence re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티어럼을 보면은 linearly dependent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인덱스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1부터 VP까지의 벡터들의 조합이 인덱스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 건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내용에서 보면은 V1은 일단 제로 벡터가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linearly dependent 하려면 어떤 VJ가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모든 VJ가 이렇게 앞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라 VJ 중에 하나라도, 어떤 VJ 중에 하나라도 이 관계를 만족하면은 이건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덱스드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벡터가 앞에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뒤쪽 벡터가 앞쪽 벡터들의 디펜던트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서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indexed se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하는 건 VJ가 V1부터 VJ-1까지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V1부터 만약에 이제 J가 5라고 하면 V1 뭐 V2 V5에 V1 V2 V5의 선형 조합으로 0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V5는 마이너스 C5분의 1 곱하기 뭐 C1 V1 C2 V2 이것의 조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선형 독립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의 정의가 나오네. 이 데피니션은 지금 베이시스에 대한 데피니션인데 베이시스가 있으려면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서브스페이스 H가 있는데 index set of vectors, 그러니까 이 벡터 셋이 V 안에 있는 어떤 벡터 셋이 있는데 이게 H의 베이시스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셋이어야 된다. V1부터 VP까지가 다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벡터 셋에 의해서 이 B라는 벡터 셋에 의해서 이제 스팬되는 그런 공간이 H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벡터 셋에서 스팬한 공간이 H랑 같아야 이 벡터 셋을 H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B is a spanning set of 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 셋은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일단 linearly independent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려면 그 벡터들을 스팬한 공간이 그 H라는 서브스페이스와 이제 일치해야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예제를 보면은 어떤 A가 invertible n by n 매트릭스라고 해요. A가 invertible n by n 매트릭스고 벡터들이 A1부터 AN까지가 있는데 A의 컬럼들이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를 이룬다. 왜냐면 이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n by n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면 이 A의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고 여기 linear가 빠졌네. linearly independent 하고 linearly independent 한다는 거는 이 A의 컬럼 bektor들이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뜻이 돼요. 왜냐면 이 컬럼 벡터들의 개수가 n by n 매트릭스니까 n개의 컬럼 벡터들이 있잖아요. 여기 n개의 컬럼 벡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n개의 독립적인 n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이 있다면 n차원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n by n 매트릭스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컬럼의 길이도 n개고 컬럼 벡터의 개수도 n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벡터의 길이가 차원수가 n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벡터 스페이스의 공간이 n차원인데 근데 그 n차원 공간 안에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이 n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n차원 공간 안에 n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이 있으니까 그 벡터들을 선형 조합하면 이 n차원 공간 안에 어떤 점이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여기 있는 컬럼들이 n차원 공간 전체를 스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m차원인데
이게 더 길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컬럼의 컬럼 자체의 차원은 컬럼 자체의 차원은 늘어나는데 컬럼의 개수가 n보다 작은 n이라고 한다면은 이 컬럼이 속해 있는 전체 차원, 그러니까 m 차원 공간을 n 개의 벡터로는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n by n일 때만 이 컬럼 벡터들의, 그러니까 이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똑같은 n by n 매트릭스일 때만 이 n 차원 공간을 이 A의 컬럼 벡터들이 스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컬럼 벡터들이 n 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4번은 만약에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컬럼들이 E1부터 E2, E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컬럼들을 그냥 1000, 0100 이런 컬럼들을 스탠다드 베이시스 for Rn, n차원 공간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정의 같은데 이게 왜 example로 나와 있는지. 다음 example 5는 이제 V1, V2, V3가 이런 게 있는데 이 V1, 2, 3의 벡터 셋이 3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봐라 라는 거죠.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걸 합친, 그러니까 V1, V2, V3를 합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라는 매트릭스가 3개의 피벗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스팬하려면 3개의 피벗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가 인버터블 해야 되는데 일단 피벗이 3개가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로우 리덕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A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366, 417, -2로 만들고 나서 로우 리덕션을 하려면 이제 위쪽이 더 채워져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을 2배해서 이 675에다가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에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2개를 더해버리면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슐론 폼까지 구하고 나니까 3개의 피벗이 있죠. 3개의 피벗이 있으므로 3개의 피벗이 있고 프리베리어블이 없으므로 이 컬럼들은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V1, 2, 3가 3차원 공간을 스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벡터인데 linearly independent한 3차원 벡터가 3개 있으니까 3차원 벡터가 3개 있으니까 3차원 공간을 스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6은 이거는 폴리노미알의 공간인데 이거는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패닝 셋 시어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최대한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스패닝 셋을 말하는 건데 어떤 불필요한 벡터가 불필요한 벡터가 없는 최대한 효율적인 스패닝 셋인데 베이시스는 스패닝 셋으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필요 없는 벡터들을 없애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V1부터 뭐 VP까지 여러 개의 벡터들이 있고 이게 뭐 여기가 뭐 n by n이 보통 n by n이라고 하니까 n차원, m차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n이 n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m차원 공간 안에서 n보다 더 큰 n개의 벡터들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남는 벡터들이 있겠죠. 이걸 스패닝 이거 전체를 가지고 아래 m차원 공간을 스팬할 수는 있는데 이제 꼭 이 n개의 벡터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벡터들을 제거하면은 베이시스를 이 스패닝셋에서 이 불필요한 벡터들을 제거하면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example 7에서 7을 보면은 V123가 있는데 H는 이제 V123의 V123로 스팬한 공간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근데 관계를 보니까 V3는 5V1 더하기 3V2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데 뭘 보이려고 했냐면 V123로 스팬하는 공간이 V12로 스팬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꼭 이 H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V123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V12만 있어도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V3는 V12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보면은 V12로 만들 수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벡터라고 할지라도 이 V123로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벡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V12로 만들어지는 공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미의 앞에 개수를 C1, C2를 붙여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당연히 V123의 스팬 공간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쪽은 이제 V123로 만든 건데, 여기서 V3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간 안에 여기에 있는 벡터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H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임의의 벡터 X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C1, V1, C2, V2, C3, V3를 만들었는데, 이제 V3가 V12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X를 풀어보면은 이 C3, V3를 이제 V3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은 다시 V12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라는 게 V12로만 스팬한 공간 안에 들어간다. 즉 V12에 들어가는 벡터들은 이 H라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H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는 V12로만 만든 공간에도 포함이 된다. V12로만 만든 공간에도 포함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23로 스팬한 공간이나 V12로 스팬하는 공간이나 같다.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소의 스패닝 셋을 말하는 거니까 V12로만 이제 스패닝 해도 되니까 이제 V12가 H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12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H를 스팬할 수 있으니까 V12가 H의 베이시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패닝 셋 티오럼이 있는데, 이제 S가 어떤 벡터 셋이라고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어떤 벡터들의 셋이라고 했을 때 H가 V1부터 VP까지의 벡터들로 스팬한 공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어가 좀 해석하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번역을 좀 해놨어요. 여기 있는 벡터셋 S 중에서 어떤 VK가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으면, 즉 이 벡터셋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고 여기 있는 특히 VK가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VK를 이 VK를 빼도 S는 H를 스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벡터셋 S가 스팬하는 공간이 H라고 했는데, 여기 S에서 어떤 다른 벡터들의 디펜던트한 벡터 VK가 있으면 얘를 빼도 S라는 벡터 셋은 H를 스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의 베이시스, 여기 있는 거는 H의 베이시스는 S의 서브셋이다. Some subset of S is a basis for 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S가 전부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이 S 자체가 H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 S에서 linearly independent 셋을 뽑아내면은 그게 H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하기 위해서 빼야 되는 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이게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아무것도 안 빼도 되고 linearly dependent 한 게 있다면 걔들을 빼야 H의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H의 베이시스는 S의 서브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점플 8은 어떤 매트릭스 B가 있는데 이미 보니까 에슐론 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B의 컬럼 스페이스에 베이시스를 구해라 라는 건데 이미 에슐론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죠. 여기 있는 피벗 컬럼들을 모으면은 이 피벗 컬럼들이 다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B의 베이시스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스패닝 셋 티오럼의 앞에 있는 스패닝 셋 티오럼에 의해서 이제 콜 B라고 하는 거는 원래 B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콜 B라고 하는 건 스팬 V1부터 B1부터 B5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스패닝 셋 티오럼에 의해서 이 중에서 linearly dependent한 것들을 빼도 되잖아요. 그런 걸 다 빼냈을 때 그 남아있는 벡터 셋을 이 컬럼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논 피벗 컬럼들은 여기 4000 뭐 E-100 이런 것들은 다른 피벗 컬럼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4는 이 컬럼을 4배하면 되고 뭐 E-1은 여기서 2배하고 여기서 -1배에서 2개 이거랑 더해버리면 E-1 00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스패닝 셋 티오럼에 의해서 이제 V2와 V4 이것과 이거를 빼고 이제 나머지 피벗 컬럼들 B135가 여전히 이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았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 linearly independent 함으로 그래서 이 B135로 이루어진 이 S가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는 이 B라는 매트릭스는 원래 이 A라는 매트릭스의 로 리덕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A의 에슐론 폼이 이 B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A가 로우 리듀스드 투 매트릭스 B일 때 이퀘이션은 그 솔루션 셋은 같잖아요. A와 B가 로우 리덕션 하는 관계일 때 A와 B의 솔루션 셋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리덕션 해도 AX는 B다의 솔루션은 두 개. AX는 B나 그 다음에 BX는 B나 이게 X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AX는 0하고 BX는 0도 두 개의 솔루션 셋이 똑같아요. 그래서 A의 컬럼들이 A1부터 AN까지고 B의 컬럼들이 B1부터 BN까지라고 했을 때 이 AX는 0과 BX는 0의 식을 컬럼들로 풀어서 쓰고 X도 이 안에 있는 걸 X1부터 XN까지 스칼라로 풀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A1부터 AN까지가 서로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거죠.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X 중에 어떤 하나라도 논제로 한 게 있을 때 논제로 X가 있는데도 이것들을 조합해서 0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면 이 A라는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dependent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논제로 x들을 조합해도 이 벡터들의 이 a 벡터들의 조합을 0으로 만들 수 없으면 이게 선형 독립적인 건데, 근데 이게 a가 선형 독립적이면 b에서도 똑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b의 컬럼 벡터들도 서로 선형 독립적이고, 여기가 선형 의존적이면 여기도 선형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A와 B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로드 리덕션 관계에 있는 A와 B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서로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컬럼 벡터들은 리니어 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이 B의 컬럼 벡터들과 같다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x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동시에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 솔루션이 같은 두 개의 매트릭스니까 두 개의 식이 동시에 같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둘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든지 둘 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여기만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래 A라는 매트릭스를 봤을 때 여기서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는 이걸 로우 리덕션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피벗 컬럼들을 찾아보면은 B1, B3, B5가 피벗 컬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1, A3, A5가 피벗 컬럼이니까 이들끼리 서로 선형 독립할 거고, 이 A2는 A1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 앞에서 봤듯이 B2가 B1으로 만들어질 수 있듯이 A2는 A1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B2, 3 조합으로 B1, 3의 조합으로 B4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B1, 3의 조합으로 A1, 3의 조합으로 A4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A라는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는 A1, 3, 5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우 리덕션 하는 데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원래의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로우 리덕션을 하는 게 이 컬럼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이거는 로우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 로우 단위로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컬럼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면, 에슬론 폼에서 이 관계가 성립하면 원래 매트릭스 A에서도 이 관계가 똑같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B1, B3, B5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A1, 3, 5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이 A1, 3, 5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거죠. 예, A의 피벗 컬럼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논 피벗 컬럼들은 피벗 컬럼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스패닝 셋 티오럼에 의해서 불필요한 벡터들을 제거해도 그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는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논 피벗 컬럼들은 이제 스패닝 셋에서 없애도 된다. 근데 이걸 최대한 다 없앤 게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없애고 피벗 컬럼들만 남긴 게 이제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베이시스의 두 가지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동그라미 쳐놓고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벡터 셋이, 어떤 벡터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벡터 셋이 있는데, 이 많은 벡터 셋에서, 이 많은 벡터 셋에서 이 벡터 중에서 이제 하나씩 줄여가지고 얘들이 정확히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지는 순간에 이걸 밖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일부만 추려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서브셋만 취해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전체의 벡터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데 여기서 하나씩 빼보면서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지는 순간에 그 벡터 셋이 그 공간에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셋을 어떤 공간 V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에서부터 하나씩 추가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이 안에 있는 건 자연스럽게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데 하나씩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추가를 하니까. 근데 추가를 하다가 딱 어떨 때 이제 이게 베이시스가 되냐면 이 공간 안에서 벡터를 하나 추가했는데 이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상황이 되면 이게 공간 안에 이제 베이시스가 꽉 차게 되는 건데, 여기서 벡터를 하나 뭔가 추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베이시스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벡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3차원 공간 안에 4개의 벡터가 생기게 되니까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지겠죠. 벡터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지기 전까지 선형 독립적인 벡터를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은 딱 베이시스가 되는 때가 있고, 거기서 벡터를 더 추가하게 되면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베이시스가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공간에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이 많은 벡터들을 두고 거기서 하나 빼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질 때까지 하나씩 빼는 방법하고, 아니면 그냥 0벡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스팬하면서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질 때까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벡터를 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다음에 벡터를 더 추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벡터 추가한 벡터 셋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짐으로 그거는 이제 베이시스가 안 되는 거, 그 전까지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피벗 컬럼들이 그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했는데 왜 피벗 컬럼들만 베이시스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 컬럼들의 순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컬럼들의 순서는 바꿔도 이거 어떤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근데 왜 특정한 순서에 있는 피벗 컬럼들만 베이시스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리듀스드 에실론 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피벗 위치들에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매트릭스가 됐다고 해봐요. 로 리덕션 해가지고. 다음에 로 리덕션을 한 다음에 어떤 이들 사이에 여기 논 피벗 컬럼 있잖아요. 로 리덕션 했는데 여기 논 피벗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B2는 여기서 B2가 B1과 B3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을 때 B1과 B2는 피벗이고 B3는 논 피벗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B1, B2, B3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셋이기 때문에 꼭 B3가 베이시스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B1, B2, B3 중에 B3가
이제 여기까지 벡터를 추가하다 보니까 벌써 이들 셋이서 linearly dependent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뭘 하나 빼야 이게 이제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B1이나 B2 아무거나 하나만 베이시스에 넣고 나머지 하나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꼭 P1 컬럼인 B2가 들어가지 않고 B3가 들어가도 사실 베이시스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꼭 왜 피벗 컬럼들을 이제 베이시스로 사용을 하냐면 그거는 약간의 편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제 B의 컬럼들 중에서 B1부터 Bn까지 컬럼들 중에서는 여러 개의 디펜던트 셋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컬럼이 여러 디펜던트 셋의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 BI, C1 BI, 그 다음에 C2 BJ, 그 다음에 C3 BK가 0인 이런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벡터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linearly dependent한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특정한 기준을 잡아두지 않고 여기서는 뭐 그냥 얘를 빼고, 뭐 다른 데서는 얘를 빼고, 여기서는 여기를 빼고, 이 의미로 빼다 보면은 이게 빼고 나머지의 벡터들의 조합이 꼭 정확히 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조합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linearly dependent한 벡터들 중에서 어떤 걸 빼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을 뽑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피벗 컬럼들을 골라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linearly independent해짐으로 이제 피벗 컬럼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피벗 컬럼들은 자연스럽게 linearly independent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없는 차원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1차원 쪽에만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2차원 쪽에도 두 번째 차원에도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linearly independent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것들은 앞에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건 빼도 되고, 물론 얘를 빼도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게 이런 벡터 디펜던트한 관계의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뭘 빼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차원이 처음 나오는 이 피벗 컬럼들을 모으면은 간단하게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피벗 컬럼들을 모으면은 베이시스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리디스드 에슐론 폼을 만들고 나면은 그냥 에슐론 폼을 만들고 나면 이런 형태의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밑에는 B11 밑에는 다 0이고, 뭐 B12 밑에는 다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벗 컬럼들이 이거랑 뭐 이런 위치에 피벗들이 있는 거고, 뭐 여기에 피벗 옆에 이제 논 피벗 컬럼들이 있으니까 논 피벗 컬럼은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을 때, B6는 앞에 있는 피벗 컬럼들의 조합으로 B1, B3, B5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예. 논 피벗 컬럼들은 그 앞에 있는 논 피벗 컬럼들은 앞에 있는 피벗 컬럼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논 피벗 컬럼들은 베이시스를 만들 때 제외를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가 어떤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최소의 벡터셋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잉여로운 벡터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피벗 컬럼들을 모으면은 이제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로우 이퀴벌런트와 매트릭스들은 왜 똑같은 리니어 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을 가질까라는 거는 사실 이건
이제 따로 정리를 했는데 앞에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이미 있는 내용인데 로 리덕션한 관계에 있는 로 이퀴벌런트한 두 개의 매트릭스는 same solution set을 갖기 때문에 솔루션이 같기 때문에 AX는 0과 BX는 0의 솔루션 X가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에 있는 컬럼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트리비얼 솔루션, 그러니까 X가 0벡터가 되는 그런 트리비얼 솔루션 밖에 없는데 A의 컬럼들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가지고 X가 논제르 벡터로도 이 0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은 이 B에서도 마찬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A의 컬럼들이 A1부터 AN까지가 있고 B의 컬럼들이 B1부터 BN까지가 있다고 했을 때 AX는 0과 BX는 0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위의 식의 X와 아래 식의 X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어떤 AJ에 대해서 그 J 앞에 있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AJ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B에서도 마찬가지로 BJ가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리니어 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다. A와 B가 로 이퀴벌런트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설명한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A의 3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는 딱 이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벡터를 하나 빼게 되면은 얘네들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만 3차원 공간을 스팬할 수 없고 여기서 벡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3차원 공간을 스팬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의 개수는 그 공간의 차원수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좌표계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베이시스를 만드는 이유,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죠. 자,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있을 때 V 안에 있는 어떤 벡터는 베이시스들의 유니크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가 이제 C1, B1 플러스 C2, B2 더하기 어쩌고 CN, BN까지의 조합으로 X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베이시스 앞에 붙는 이 C라는 코에피션트들의 값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죠. 다른 값들의 C에다가 다른 값들을 넣어서 또 X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간단한 증명을 보면은 이제 똑같은 베이시스로 다른 스칼라들을 조합한 이제 D1부터 Dn까지의 스칼라로 조합해서 이제 X를 만들 수 있다고 쳐보죠. X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1번식과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서로 빼보면은 X 빼기 X니까 0 나오겠죠. 앞에 좌항은 0이 나올 거고 위에는 이 C로 조합한 거랑 D로 조합한 거랑 서로 빼보면은 뺀 다음에 이제 벡터들로 묶어보면 B1으로 묶이는 거는 C1-D1이고 B2로 묶이는 건 C2-D2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 C 빼기 D로 이렇게 상수들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C와 D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벡터들은 B1부터 Bn까지의 벡터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이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들의 조합으로 0벡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only trivial solution.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다 0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C와 D는 다를 수가 없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C와 D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이 베이시스들의 다른 조합으로 X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다르게 만들려고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베이시스 어떤 특정한 벡터를 만드는 베이시스의 조합은 유일한 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efinition은 비상대좌표에 대해서 베이시스 상대좌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때 x의 베이시스 b에 대한 x의 상대좌표 혹은 뭐 베이시스 좌표 x의 베이시스 좌표는 이 웨이트 C1부터 Cn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xb는 그러니까 Cn까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x가 그 베이시스의 C1부터 Cn까지의 이런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을 때 이때 이 앞에 붙는 C1부터 Cn까지의 그 웨이트들을 x의 베이시스 b에 대한 상대좌표라고 부른다. 그래서 C1부터 Cn까지가 x의 그 베이시스 좌표라고 봤을 때 C1부터 Cn까지가 x의 베이시스 좌표라고 봤을 때 표기는 이렇게 해요. x 브라켓하고 밑에다가 이제 베이시스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n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C1부터 Cn까지 n차원 벡터가 돼서 이런 거를 x의 b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x의 어떤 베이시스 좌표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x에서 이 베이시스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를 원래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의한 그냥 직교 좌표계에서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에 의한 좌표계로 매핑하는 거를 코디네이트 매핑이라고 한다. B에 의한 코디네이트 좌표계 매핑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용어는 어려운데 그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B1과 B2로 이루어진 베이시스가 있고 B1은 1,0이고 B2는 1, 2예요. 그런데 어떤 x에 대해서 베이시스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그런 x가 있어요. 그런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를 구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의 식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C1부터 Cn까지가 그 x 브라켓 B 그러니까 베이시스 좌표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조합해서 계산한 게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B2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하면은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베이시스 좌표로부터 원래 좌표 x를 구하는 방법은 베이시스들을 이제 베이시스 벡터들을 베이시스 좌표로 이제 선형 조합해 가지고 구하면 된다. 그러면 1,6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x 벡터에 대해서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그 상대 좌표를 구해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컬럼이죠. 그러니까 뭐 10, 01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2원, 2투죠. 2원, 2투는 10, 01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사실 x 벡터랑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상대 좌표랑 같은 거예요. 원래 이 벡터 자체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2원은 이거고 이거는 2투, 이게 2투이기 때문에
이 x 좌표를 만드는 이 x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붙어야 되는 개수는 x 좌표 이 E1 앞에는 x 좌표 x1이 붙어야 되고 E2 앞에는 x2가 붙어야겠죠. E6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x 이 식을 보면 이제 x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상대 좌표가 그냥 1,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그냥 x랑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좌표를 이제 그래피컬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건데 자, 피규어 1을 보게 되면은 E1과 E2 이런 스탠다드 베이시스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간 게 E1, E2죠. 이런 게 있고 X란 좌표는 1,6이에요. X는 1,6. 그런데 어떤 베이시스가 이제 하나는 B1은 E1과 같아서 1,0이고 B2는 2,1인 두 개의 이제 베이시스로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다고 해봐요.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X란 좌표는 아까 X란 좌표는 6,1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좌표는 마이너스 2,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는 X인데 이 똑같은 벡터가 똑같은 좌표가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3이 된다고 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2 b1 플러스 3 b3니까 b2니까 b2 쪽으로 b2 방향으로 3칸 가고 이렇게 3칸을 가고 그 다음에 b1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가는 거예요. 3칸 마이너스 2칸 하니까 다시 x가 됐죠. 이 x의 전체적인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의 위치나 여기서의 위치나 같아요. 보면 1,6 맞죠? 1,6 보면 x랑 b1, b2가 한 줄에 있는 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x의 절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좌표계가 변한 거예요. 베이시스가 변해가지고 좌표계가 변한 거고 그 변한 좌표계에서는 똑같은 x가 이제 마이너스 2,3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n차원 코디네이트인데 한번 예제를 보죠. b1과 b2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시스가 이제 b라는 베이시스가 있는 거고 이 b라는 베이시스에 대해서 x의 상대 좌표를 구해라 라는 거죠. x가 4,5인데 이 베이시스에 대한 베이시스 상대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 b1과 b2의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x를 만들어내는 이 c1과 c2가 이 x 브라켓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겠죠. 이걸 푸는 거는 이걸 푸는 거랑 같은 거죠. 이걸 푸는 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 이제 그냥 선형 방정식 하나 푸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C1과 C2를 구해보면은 C1은 3이 나오고 C2는 2가 나온다. 그래서 X는 3B1 플러스 2B2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의 솔루션이 이제 C1은 3이고 C2는 2니까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이 x가 요 x가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이제 3,2가 된다는 거죠. 원래 4,5였는데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3,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하나의 행렬에다 컬럼으로 묶은 걸 이제 PB라고 했을 때 요 리니어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어떤 벡터 x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벡터들과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하나의 행렬에 묶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뒤에 벡터로 묶어서 xb라는 이제 벡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이 pb라는 행렬은 change of coordinates matrix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좌표계 변환 행렬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가는 좌표계 변환 행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베이시스 좌표계고 여기는 베이시스 좌표계고 여기는 스탠다드 좌표계잖아요. 이 그냥 x는. 그래서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이제 변환하는 변환 매트릭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좌표고 그 다음에 그 xb는 베이시스 b 상대 좌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xb에다가 pb를 곱하는 거는 이제 b 상대 좌표에서 베이시스 상대 좌표에서 표준 좌표로 이제 변환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역행렬을 곱하는 거는 x에다가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 b의 베이시스 상대 좌표를 구하는 거는 이제 표준 좌표에서 b 상대 좌표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pb를 곱하는 거랑 이 pb 역행렬을 곱하는 거랑은 이제 서로 반대 트랜스포메이션 관계에 있는 거죠. 이 역행렬을 구할 수 있나 한번 따져보면은 이제 pb의 컬럼들이 이제 b1부터 bn까지의 베이시스 벡터인데 pb의 컬럼들이 n개의 벡터가 있고 n개의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고 그 벡터 각각이 n차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pb라는 매트릭스가 n by n 풀 랭크된 n by n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pb가 인버터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n by n 매트릭스인데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제 pb가 인버터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양변에다가 pb의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x에다가 pb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제 x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좌표계, 표준 좌표계에서 그 베이시스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거는 그냥 n차원 공간에서 n차원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 x도 n차원 공간 안에 있고 xb도 n차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pb가 이제 정사각형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역행렬도 구해서 이렇게 역변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좌표계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티어럼을 보면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베이시스가 있어요.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어떤 베이시스 좌표계로 변환하는 코디네이트 매핑은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원 투 원 하고 그 다음에 V에서 R로 온투 하는 이제 변환이다 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의미들을 좀 알아보죠. 자,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n차원 공간에 베이시스 상대좌표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제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여기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꼭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는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PB가 위에서 본 이 PB를 구해보면은 B1에서부터 BN까지의 그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에 세워놓은 게 이 PB인데, 이 B라는 이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가 꼭 n차원일 이유는 없어요. 훨씬 더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평면을 2차원 공간에다가 매핑할 수 있잖아요. 어떤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평면을 2차원 공간에 매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약 조건은 이 PB가 m by n이고, 그러니까 B가 m 차원인데, 이게 베이시스를 이루려면 서로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차원수가 이 베이시스의 개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이 m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이 띠오름파를 다 만족할 수 띠오름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 좌표에다가 그 베이시스 변환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냥 스탠다드 좌표계에 있는, 표준 좌표계에 있는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x 아래 m 차원이고, 여기는 m 차원 공간이고, 얘는 n 차원 공간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m 차원 공간이 이제 n 차원 n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이 프루프인데, 어떤 벡터 안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냥 u와 v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해요. v 안에 있는 u와 v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제 u라는 벡터는 이제 베이시스들의 뭐 C1부터 Cn까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W라는 벡터는 베이시스들의 D1부터 Dn까지의 웨이트들로 이 선형 조합을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U의 베이시스 좌표는 C1부터 Cn까지고, 이 W의 베이시스 좌표는 이제 D1부터 Dn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U와 V를 더한 벡터는 당연히 이 각각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앞에 웨이트들을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U 플러스 W의 베이시스 좌표는 C 플러스 D부터 C1 플러스 D1부터 Cn 플러스 Dn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U와 W를 더해서 구한 이 베이시스 좌표와 각각의 U와 W의 각각의 베이시스 좌표를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베이시스 좌표 구한 거랑 각각의 베이시스 좌표 구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죠. 이게 바로 선형성이죠. 가산성.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이,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U와 V를 각각 변환해서 더한 거랑 더해서 변환한 거랑 같으니까 이 변환 과정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해도 뭐 원래 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상수를 곱한 다음에 변환한다.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좌표계 변환이 스칼라와 곱에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변환 관계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원투원인가? 원투원이 되려면, 자, 이 베이시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함으로 이 관계에서 x1하고 x2가 다르면은 이것의 베이시스 좌표인 x1b와 x2b도 달라야겠죠.
왜냐면 그 위에서 봤다시피 그 유니크니스 티오럼이 있잖아요. 예, 이 유니크니스 티오럼에 의해서 x가 다르면 여기에 있는 개수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x가 같으면 여기에 개수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티오럼 7에 의해서 있죠? 여기다 써야겠네. 티오럼 7에 의해서 x가 다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좌표도 다르다. 그러니까 x에서 xb로 베이시스 좌표로 가는 이 매핑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그 베이시스 좌표에 해당하는 이 x는 모든 베이시스 좌표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겠죠. 왜냐면 그냥 어떤 베이시스 좌표가 들어오든 앞에다가 그냥 pb라는 행렬을 곱해버리면 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베이시스 좌표에 해당하는 x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를 해서 x가 나오니까 이게 모든 n차원 공간을 채우는 n차원 공간의 모든 점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 V의 모든 점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 좀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여기 PB라는 것 자체가 베이시스잖아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모아져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 이 X라는 게 XB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결국에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기 때문에 X가 이 XB가 어떻게 생겼어도 X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고, 이 베이시스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벡터 스페이스 베이시스의 어떤 선형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벡터 스페이스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V에서 n차원 공간으로 온투한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제 어떤 앞에서 나온 이 선형 관계를 그냥 좀 더 길게 쓴 건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이제 U1부터 UP까지의 벡터들이 있고, 얘들을 선형 조합한 것의 베이시스 좌표는 각각의 U1부터 UP까지의 벡터들의 베이시스 좌표 구한 다음에 다시 선형 조합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선형 조합과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선형 조합이 같다는 거죠. 표준 좌표계에서 이러한 C1부터 CP까지의 웨이트들을 가지고 선형 조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벡터에서도 이 C1부터 CP까지의 웨이트들로 이루어지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가는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같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일어나는 일이 W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원투원으로 이게 매칭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이러한 선형 조합이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 W에서도 똑같은 선형 조합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산들은 W에서 똑같이 리프로듀스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형조합의 여기서 일어나는 선형조합은 똑같은 개수 C1부터 CP까지를 가지고 W에서 W 공간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선형조합이 이렇게 C1부터 CP까지 일어나면 벡터 스페이스 V에서도 똑같이 이런 거기에 해당하는 선형조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 자, 이그젬플 7번을 보면은 V1과 V2가 이렇게 있고 X가 있을 때 H가 이제 V1과 V2의 스팬 공간이라고 했을 때 X가 H 안에 들어가 있는지 H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좌표도 있으면 이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좌표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걸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V1과 V2를 조합해서 X가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V1과 V2를 선형 조합해서 X가 나올 수 있는지 보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논제로 C1, C2가 나오면 그게 베이시스 상대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을. 그래서 362 101 곱하기 C1, C2는 32, 7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 가지고 에실론 폼을 구해봤더니 X1은 3이고 X2는 3이고 X1은 2가 나오네요. 그래서 C1은 2가 나오고 C3는 3이 나와서 이제 이 V1, V2 이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좌표는 2,3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단은 해가 존재하므로 X가 이 서브스페이스 H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좌표는 2,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1과 이 방향이 V1이고 이 방향이 V2인데 V1과 V2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평면 서브스페이스가 나오겠지. 평면 서브스페이스가 나올 거고, 이 평면 서브스페이스 위에 X가 있다는 거고요. 왜냐면 V1과 V2의 조합으로 X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몇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V1으로는 2칸, V1으로는 2칸, V2로는 3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이 베이시스 좌표계로 보면은 X는 2,3이라는 거죠. 원래는 X는 3차원 벡터였는데 이 베이시스가 2개잖아요. 베이시스가 2개니까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2차원 좌표로 나오죠. 왜냐면 이 베이시스 좌표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이 앞에 붙는 웨이트들이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와 같아야겠죠. 이 XB의 차원수가. 네,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베이시스의 차원수가 꼭 베이시스의 개수랑은 일치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 베이시스 차원수가 베이시스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